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 공장의 단순 조립이나 배달, 청소 같은 이른바 블루칼라 육체 노동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지적 훈련을 받은 화이트칼라,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법을 다루는 고소득 전문직은 기계의 위협으로부터 끝까지 안전할 거라며 안심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고학력 엘리트 직군들입니다. 수십만 줄의 복잡한 코드를 단 몇 초 만에 에러 없이 짜내는 AI 앞에서 주니어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는 이미 증발하고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분석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내는 AI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죠. 의료계는 어떨까요? 수십 년치의 글로벌 임상 데이터와 논문을 순식간에 학습해 암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이제 AI는 직접 메스를 쥐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초정밀 비전 시스템과 로봇파를 장착한 AI는 미세한 손떨림 하나 없이 인간 외과 의사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고난도 수술을 집도하게 될 것입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고 24시간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AI 앞에서 수십 년 경력의 명의들조차 수술실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최고도의 전문 영역마저 기계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죠. 나아가 끝까지 인간의 성역으로 남을 줄 알았던 창작과 예술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년 뒤 AI는 단순히 짧은 영상을 자동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관객의 감정을 완벽하게 쥐락가악하는 명품 영화마저 대량 생산해낼 것입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와 수천억 원의 자본 없이도 AI는 대중의 심리를 해킹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존재하지 않는 명배우들의 소름 돋는 연기를 연출하며 할리우드 거장들을 압도하는 마스터피스를 단숨에 렌더링해낼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영감이라 믿었던 예술마저 AI의 연산 능력 앞에 결국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뇌를 쓰는 일자리가 소멸한 대신 몸을 쓰는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AI의 압도적인 두뇌를 담아낼 정교한 물리적 몸이 부족해 배관공이나 목수 같은 현장 기술직들이 사무직들보다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러스처럼 스스로 물리적 환경을 학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 피지컬 AI가 대중화되어 로봇의 양산 단가가 인간의 인건비보다 낮아지는 순간 인간의 전유물이라 굳게 믿었던 정교한 블루칼라 현장마저 강철 로봇들에게 완전히 장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머리 좋은 의사도, 논리적인 변호사도,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도 무너지고 영감을 뿜어내는 천재 감독과 땀 흘리는 육체 노동자마저 밀려나 직업의 99%가 소멸해버리는 가혹한 특이점의 시대. 지능도, 감성도, 육체도 기계의 거대한 대량 생산 앞에 무릎 꿇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마지막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서비스직이 살아남는다는 식의 뻔한 예측을 넘어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인류에게 남을 최후의 직업 5가지를 분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살아남는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생산 시설을 통제하는 빅테크 임원과 거대 자본가입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고 휴머노이드가 보급되는 시대의 경제 공식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단순해질지도 모릅니다. 지능과 육체 노동이 무한대로 대량 생산되면서 일반적인 노동의 단가는 결국 0에 수렴해 가고 반대로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시장의 냉혹한 흐름을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존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차원을 아득히 넘어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개 기업의 수장과 자본가들이 한 국가의 최고 주권, 즉 국가 권력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끄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스페이스X의 전 지구적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그리고 XAI의 인공지능망은 이미 개별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대한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 정치와 세계 질서는 영토와 군사력을 통제하는 대통령이나 국왕들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인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권력은 핵폭탄이 아니라 압도적인 연산 능력과 AGI 통제권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 같은 특정 빅테크 수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국가에 대한 인공지능 접속 API를 차단하거나 우주에 띄어둔 통신망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통신, 금융, 전력망, 의료, 그리고 국방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어 원시 시대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통제하게 될 물리적 무력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일론 머스크 같은 빅테크의 수장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수십만 대의 군집 비행 AI 드론 군단이나 무장한 휴머노이드 부대를 사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국가의 헌법이나 사법 시스템이 과연 이들을 통제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법과 제도가 기계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기존의 국가 경찰력이나 재래식 군대조차 이 압도적인 기술적 무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AGI의 두뇌와 휴머노이드의 몸통, 그리고 물리적 무력까지 소유한 빅테크의 최상위 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단신한 기업인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빅테크의 수장들은 과거 제국시대의 황제나 현대의 대통령과 맞먹는, 아니 그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무서부리의 권력을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경의 개념을 지워버리고 전 세계 80억 인구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 이 극소수의 지배계급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룰을 직접 써내려가며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쩌면 기계 시대의 가장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더욱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는 직업, 바로 익스트림 도전가입니다. 10년 뒤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아득히 압도하게 되는 특이점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뼈저린 근원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계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로봇보다 육체마저 나약한 인간에게 도대체 남은 고유한 무기는 무엇인가? 그 답은 단 하나, 절대 리셋할 수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유한한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본적으로 효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됩니다. 만약 최첨단 로봇에게 100층짜리 마천루의 외벽을 타고 오르라고 명령한다면 기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산해 완벽하게 등반을 마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완벽한 로봇의 등반을 보며 환호하거나 손에 땀을 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에게는 추락의 공포가 없고 떨어져 부서진다 해도 데이터를 백업해 부품을 갈아 끼우면 그만인 본질적으로 죽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단 한 번뿐인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맨손과 초크가루에만 의지해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의 매끄러운 유리 외벽을 아슬아슬하게 기어오르는 빌더링 등반가, 그리고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종종 보이는 도심 속 파크루 영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아찔한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 지붕으로 까마득한 틈을 건너뛰고 좁은 난간 위를 내달리다 아래층 지붕들을 징검다리 삼아 떨어지며 마침내 딱딱한 맨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뛰어내려 구르며 착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발을 딛는 콘크리트가 살짝 미끄럽거나 도약 타이밍이 단 0.1초만 어긋나도, 혹은 착지할 때 무릎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그들의 나약한 생물학적 육체는 그대로 부서지고 맙니다. 그 밖에 수천 미터 상공의 아찔한 절벽과 절벽 사이를 얇은 줄 하나로 건너는 슬랙라이너, 어떤 산소통도 없이 심해의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프리다이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들의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목숨을 내던지는 미친 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미친 짓이야말로 AI의 차가운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도출될 수 없는 인간만의 위대한 오류입니다. 합리적인 기계는 아무런 물리적 보상이 없는 빈 꼭대기에 깃발을 꽂기 위해 스스로의 시스템 파괴, 즉 죽음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대중은 기계의 지루하고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벼랑 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인간의 붉어진 핏줄과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의 지갑을 엽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물학적 생명 그 자체를 판돈으로 걸고 극한의 두려움과 맞서는 이 드라마는 역설적이게도 지능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한 시대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숭고한 행위예술이 됩니다.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생명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궁극의 비합리성, 즉
목숨을 건 용기와 미련함은 앞으로 기계가 지배할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프리미엄 하이엔드 콘텐츠로 군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트 스포츠맨입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시대에 육체를 쓰는 스포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육체가 아닌 두뇌 스포츠에서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에게 패배했을 때, 그리고 2016년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세상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체스와 바둑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은 상상도 못할 완벽한 정답을 찾아내고 세계 최고수를 가볍게 짓밟는 마당에 도대체 누가 오류투성이인 인간들의 대국에 관심을 갖겠냐는 비관적인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완벽하게 정반대였습니다. 체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흥행을 누리고 있고, 바둑 역시 AI의 등장 이후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정석들이 연구되며 오히려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계 같은 오류 없는 완벽한 수를 보기 위해 바둑이나 체스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것은 거대한 중압감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심리,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인간의 직관으로 터져나오는 기적 같은 묘수, 그리고 패배의 고통을 삼키며 복귀하는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계가 1초 만에 최적의 수를 계산해낸다고 해서 인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하는 그 처절한 드라마의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육체를 쓰는 엘리트 스포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피칭머신을 개조해 시속 300km의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매번 꽂아 넣는 로봇 투수를 만들거나 절대 다치지 않는 티타늄 몸체로 미식축구 라인맨을 대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철 로봇들이 부딪히는 풋볼 경기나 기계가 던지고 기계가 치는 메이저리그 경기에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육중한 체구의 선수들이 거친 레슬링판 위에서 서로의 살과 뼈를 부딪히며 피와 땀을 흘릴 때 우리는 그 원초적인 투혼에 온몸으로 전율합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기계적인 결과가 아니라 처절한 과정에 있습니다. 근육이 파열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결함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내는 그 짐승 같은 거친 호흡,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실수와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하기에 기적 같은 역전의 짜릿함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AI로 자동화되고 기계적으로 완벽해지는 뻔한 세상이 올수록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인간의 불완전한 투쟁은 오직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하이엔드 엔터테인먼트이자 대체 불가능한 럭셔리 상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살아남는 직업은 바로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화려한 영상 제작은 이미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해냅니다. 10년 뒤면 대본도 AI가 쓰고 아바타도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틀림없이 도래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AI가 쏟아내는 완벽하게 계산된 콘텐츠보다 흠집 많고 굴곡진 누군가의 진짜 서사와 유머를 원합니다. 코미디와 웃음의 본질이 바로 인간적인 공감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인조시대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청나라와 싸울 것을 주장했던 척확파의 거두, 청음 김상원 대감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웃음기가 없고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이 꼿꼿한 선비가 어느 잔칫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대 최고의 광대였던 박남이 있었죠. 사람들은 박남에게 저 깐깐한 김상원 대감을 어떻게든 웃겨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잔칫집 주인은 박남에게 김상원 대감을 웃게 만들면 큰 상을 주겠다고 했죠. 박남은 온갖 현란한 재주를 부렸지만 김상원은 연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보지를 않으니 아무리 최고의 광대라도 웃길 재간이 없었죠. 답답해진 박남은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상소문처럼 둘둘 말아 두 손으로 받들고 천천히 김상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연극에 관심도 없던 김상원의 시선이 머문 순간 박남은 냅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생 이귀는 성은이 황송하옵고 성은이 황송하옵고 고개를 숙여오며 고개를 숙여오며. 그러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포복절도했고
그 철벽 같고 근엄하던 김상원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풋 하고 실수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웃지 않던 대감을 광대 박남이 완벽하게 이긴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게 대체 뭐가 웃긴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폭소가 터질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귀라는 인물 때문이죠. 당시 유생 이귀는 툭하면 상소문 쓰기를 좋아했는데 그 상소문마다 마치 자신의 시그니처나 유행어처럼 성은이 황송하옵고 고개를 숙여오며 라는 구절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적어 넣었던 겁니다. 광대 박남은 바로 그 시대의 밈이자 촌철살인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죠. 이 일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섬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은 철저히 공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체 높고 진지한 김상원 대감과 사람을 웃기는 천한 광대 사이에는 아무런 교집합이 없었지만 이귀의 호들갑스러운 상소문이라는 공통의 매개체가 등장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인간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상원의 날 서 있던 경계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절대 크리에이터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AI는 단 한 번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이 없고 꼴보기 싫은 상사의 행동에 공감해 본 적도 없으며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계가 딥러닝으로 학습해 확률적으로 찍어낸 수만 개의 완벽한 농담보다 화면 너머의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결핍과 찌질함을 솔직하게 내던지며 우리 삶의 팍팍한 맥락을 짚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깊게 위로받고 진짜 웃음을 터뜨립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사람 냄새를 풍기며 우리들의 팍팍한 현실을 웃음과 눈물로 어루만지는 자들만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적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살아남는 직업은 바로 성직자와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의 궁극인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종교는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모든 질병에 대한 완벽한 치료법을 찾아내고 무한한 에너지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며 심지어 생물학적 노화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마저 극복해낸다면 어떨까요? 불안과 결핍에 기대어온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기관이나 단순히 기복신앙을 쫓는 종교인의 수는 분명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직자라는 존재 그 자체는 결코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적인 가치는 더욱 희소해지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압도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답을 1초 만에 내놓는 세상이 오면 역설적으로 인간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깊은 허무주의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나보다 모든 것을 수천 배 더 잘하고 우주의 기원과 자연의 법칙까지 풀어낸다면 결함투성이인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지능이 단순한 알고리즘의 연산 결과물에 불과하고 육체적 생명마저 기계와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면 지능과 생명,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영혼이나 의식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AI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묵직하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정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고통과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연산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영성의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는 기계화된 유토피아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거대 지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로하고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쥐어주는 역할, 그리고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계산해낼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심연을 함께 들여다보며 같은 사람으로서 공간해주는 역할. 비록 종교의 외형적인 껍데기는 얇아질지언정 생명과 지능 너머의 무언가를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영적 지도자의 역할만큼은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자, 목숨을 걸고 극한의 도전을 하는 자, 육체의 한계를 깨부수는 자, 짙은 땀내와 서사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 그리고 영혼과 실존의 이유를 묻는 자.
이 5가지 직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불완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답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좌절하고 피와 땀을 흘리며 때로는 목숨까지 거는 그 비합리적인 궤적은 기계가 영원히 계산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럭셔리이자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거대한 특이점의 파도가 이미 우리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기계처럼 빠르고 실수 없이 일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한다면 그 끝은 완벽한 도태뿐입니다. 정답과 효율을 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계가 삶의 모든 정답을 쥐어주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오직 인난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거대한 기계의 시대에서 어떤 대체 불가능한 의미를 만들어내실 건가요? 오늘 퀀텀 피아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경랑 속에서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이 영상이 작은 통찰이 남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